자,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2학년 제자 여러분, 수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수업은 끝났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영상을 찍습니다. 9페이지 할 거죠? 9페이지. 8페이지에 이제 거듭제곱근 성질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적응되시길 바라겠고요. 적응이 안 되셨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뒤에 가서 또 문제를 풀 때, 자꾸 이제 개념을 얘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냥 속상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9페이지 왼쪽 개념 강의를 할 건데, 이제, 수원, 이제, 일품, 이제, 9페이지, 왼쪽, 이제, 개념 강의를 할 건데, 잠깐만요. 좀 볼게요. 이제, 지수의 확장,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수가 확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는 이제 지수의 확장,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 옆에는 지수의 확장, 지수가 실수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9페이지 왼쪽 이제 개념 강의를 오른쪽 개념 강의하고 좀 묶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왼쪽 개념 강의하고 이제 오른쪽 개념 강의하고 이제 좀 묶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수의 확장 파트로 봐서 이제 9페이지를 통째로 9페이지 이 개념 강의를 이제 통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수의 확장을 묶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문제들은 제가 나중에 좀 풀도록 할게요.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건 조금 길게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제 9페이지 개념 강의가 지수의 확장인데 요 부분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이제 거듭제곱근 관련은 이제 증명을 좀 해드렸었죠. 근데 이제 지수의 확장 이 부분에서는요 증명의 초점에 맞추진 않을게요. 증명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수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지수의 확장이 될 때 어떤 조건이 바뀌고 그리고 이 지수의 확장이 될 때 출제자가 바라는 건 무엇인가 뭐 이런 어떤 느낌들 전체적인 느낌에 대한 이제 강조를 할게요. 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별 생각 없이 바로 들어와가지고 책을 펼치다 보니까 이제 말이 예쁘게 정리 안 되는 부분은 있어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9페이지 개념의 지수의 확장인데 우리가 이 중학교 때를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중학교 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거듭제곱 중학교 2학년 때죠. A의 n 곱하기 이제 A의 n에서 우리가 A의 n 플러스 n 이렇게 썼었죠. 거듭제곱의 이제 곱은 이제 지수의 덧셈 법칙을 쓴다. 이렇게 했었고, 지수의 덧셈 법칙을 쓰겠다. 뭐 지덧이라고 할게요. 지수의 덧셈 법칙을 쓰겠다. 그리고 이제 A의 이제 m승 나누기 거듭제곱근의 나눗셈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분류했었죠. 요런 거는 이제 중학교 때 m이 n보다 클 때 거듭제곱의 나눗셈은 이제 지수의 뺄셈으로 보겠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었고 m하고 만약 n이 같다면 여기가 1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만약 나누는 거듭제곱이 컸을 때 이 n이 컸을 때 a m 빼기 n분의 1로 정의하자고 얘기했었어요. 그래놓고 이런 나눗셈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건 A가 0이 아니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죠. 왜냐면 나눌 때 우리는 0으로 나누는 건 금지하는 거니까 당연히 A가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죠. 우리가 A의 이제 M에 N승 해가지고 지수의 이제 곱셈 법칙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의 덧셈 법칙, 뭐 짧게 배웠지만 뭐 많이 배우진 않지만 지수의 뺄셈 법칙,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수의 곱셈 법칙, 그리고 뭐 지수의 이제 분배 법칙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중학교 때는 우리가 이 지수의 이제 덧셈, 뺄셈,
지수의 곱셈, 지수의 분배 법칙 이런 걸 배웠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이제 전제 조건으로 했냐면 요 지수 있죠, 이 지수 m과 n을 자연수라고 했어요. m과 n은 자연수이다 이렇게 정의했었고, 그리고 이 밑은 이제 실수라고 정의했었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떤 느낌을 가질 거냐면 요 제목처럼 지수의 확장이잖아요. 이 지수를 확장시켜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연수의 세상에서 정수, 정수의 세상에서 유리수, 유리수 세상에서 실수로 확장해 보겠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수의 확장인데 지수가 처음에 이제 자연수였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수가 될 거고 정수에서 유리수, 유리수에서 실수 이렇게 지수를 확장시켜 보겠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밑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주자 이거죠. 지수를 확장했을 때 이 밑은 어떤 우리가 조건이 있어야 될까? 왜냐면 우리가 지수가 자연수라고 했을 때 밑은 실수가 됐잖아요. 그럼 지수를 만약 정수로 확장시켰을 때 이 밑은 실수에서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을 공부하자 이거예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확장되면 누군가는 축소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누군가가 확장되면 누구의 조건은 이제 축소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약 조건이 전부 다 누군가가 무조건 확장될 때 누군가가 꼭 축소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처음에 야이에서 야이로 갔을 때 야이는 어떤 조건이 하나 더 붙는구나. 야이에서 야이로 갔을 때 야이는 밑이 어떤 제약 조건이 하나 붙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지 이걸 막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힘듭니다. 상당히. 그리고 두 번 그와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과 함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수학자들이 이렇게 지수의 덧셈 법칙, 지수의 뺄셈 법칙, 지수의 곱셈 법칙, 지수의 분배 법칙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수가 확장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배운 지수 법칙은 그대로 유지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지수가 확장되더라도 지수 법칙은 그대로 보존하고 싶대요.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장시키겠다 이거예요. 유지하면서 확장시켜 나가겠다 이거예요. 지수 법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지수의 범위를 지수를 확장할 때 지수 법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장하고 싶다 이거예요. 왜 지수를 확장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썼던 지수 법칙이 쓰지 못해 버린다면 그것은 이제 확장의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서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증명을 하면서 하지 않을게요. 이 부분을 매년 증명을 하면서 했을 때와 안 하면서 했을 때 증명을 처음부터 하고 들어갔을 때 조금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듭제곱근에서는 너무 또 안 해주다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좀 힘들 때가 있다고 판단해서 증명을 해드렸고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요. 거듭제곱근에서는 간단한 증명이고 여기서도 증명이 그렇게 어렵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는 일단 편하게 받아들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미리 말씀드려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지수가 이제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됐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A의 2제곱, A의 3제곱, A의 4제곱 이런 것들은 지금 지수가 자연수일 텐데 정수로 확장됐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거냐면 A가 0일 때의 정의, I의 정의와 A가 이제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이런 정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n이라고 할게요. n은 자연수라고 할게요. 이 정의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수를 확장했다면 A의 0제곱도 생각해야 되고 A의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3제곱, A의 마이너스 자연수 제곱을 생각해야 될 거니까 우리가 A의 0제곱을 정의할 필요가 생겼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 정의를 이제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그 정의를 할 때 지수 법칙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정의를 할 때 이런 새로운 정의를 할 때 이 지수 법칙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정의할 건데 그럼 이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이것을 정의해 나가야겠죠? 그러면 일단 이런 생각을 한 거죠. A의 0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러면 일단 지수의 덧셈 법칙을 볼게요. A의 m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 야이를 유지시키겠다 이거예요. 지수의 덧셈 법칙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어디에서도 A0으로 확장해서라도 야이를 A0 확장을 할 때라도 지수의 덧셈 법칙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A의 0을 정의하기 위해서 M의 0을 집어넣어 보겠다 이거죠. M의 0을 집어넣어 보면 M의 0을 집어넣는 순간 A의 0제곱 곱하기 A의 n은 A의 0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M의 0을 집어넣었을 뿐이에요. M의 0을 집어넣으면 0, n, 0 플러스 n 되겠죠. 0 플러스 n은 n이겠죠. 그러면 A의 0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 AN분의 AN 이렇게 AN제곱분의 AN제곱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부모와 분자가 똑같으니까 A의 0제곱은 1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제 A의 0제곱, 수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A의 0제곱을 1로 정의했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벌써 밑에 제약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야이가 지금 A의 0제곱을 정의할 때 지금 이 야이가 이제 아까 지금 방금 전에서는 어떤 거였냐면 이 방금 전에서는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들이 이 m과 n이 우리 이제 자연수일 때 야이가 실수 전체였어요. 실수 전체. 그런데 우리가 0으로 A의 0을 정의하기 위해 AN을 AN으로 나눴죠. 근데 AN이 그러면 0이 되면 안 되겠죠. AN이 0이 되면 안 되겠죠. AN이 0이 되면 안 된다는 건 A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정수로 확장했을 때 밑이 실수에다가 A의 0을 제외한 실수가 되버린 거야. 얘가 0을 제외한 실수가 되버린 거야. 야이가 0인 실수가 되버린 거야. 이렇게. 이것까지 필요 없이, 적을 필요 없이 A가 실수인데 야이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선생님, 중학교 때도 A의 n 나누기 A의 n제곱 할 때 A의 n-n을 이렇게 정의했고 A가 나눌 때 0이 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학에서 0으로 나누는 걸 안 하겠다가 위해서 이 나눗셈에서만 지금 선생님이 A가 0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눗셈에서.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선생님이 정수로 확장했을 때 이제 A의 영승을 이제 1로 정의했을 때 A를 0으로 하지 않겠다.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비슷한 내용이지만 약간 다르겠죠? 그러면 그런 이제 내용들을 알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A의 0제곱을 1로 정의하는 순간 밑이 제약 조건이 걸렸구나. A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제가 선생님이 조금 좀 편하게 할게요. 왜냐면 지금 그냥 막 신경 안 쓰고 그냥 조금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거 있거든요. 수업하다가 진짜 정교하게 딱딱 해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유튜브 이제 그냥 제자들 복습 예습하러 올리는 거니까 작은 사소한 실수 표현들은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편하게 나가도록 할게.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막 이제 학생들이 있을 때는 학생들이 눈을 보면서 얘기하니까 이제 실수 같은 걸 이제 거의 안 하게 되는데 혼자 있는 강의실에서는 진짜 수업이 끝나서 영상을 찍을 때 어떨 땐 제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제까지 강의했던 게 본능적으로 그냥 강의하는 거라서 잠깐 실수할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마이너스라고 적어놓고 읽을 땐 플러스라고 읽고 이럴 때가 있는데 저는 신경 안 쓰고 편하게 하겠습니다. 제자님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이제 A0을 정의했고 A의 마이너스 n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이것 역시도 지수 법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이거예요. A m승 곱하기 A n승은 A의 m 플러스 n 이렇게 해서 이제 지수 법칙을 이제 그대로 유지하면서 할 건데 지수의 덧셈 법칙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일단 덧셈 법칙만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a의 0이 0제곱이라는 게 1인 걸 알았죠. 정의했잖아요. a가 0이 아니면 a 0제곱을 1로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야이를 이용해가지고 야이를 정의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이가 만약 0제곱이 나오면 야이는 1이죠. 그러면 m하고 n이 만약 부호가 다르다면 만약에 m을 만약 자연수로 봤을 때 n을 마이너스 m으로 본다면 야이는 1이 되겠죠. 그래서 또는 m을 마이너스 n으로 보거나 지금 출제자가 하고 싶은 건 m자리에 마이너스 n을 집어넣어 보겠다 이거 m자리에 마이너스 n을 집어넣어 보겠다. m자리에 마이너스 n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겠다. m자리에 마이너스 n을 집어넣어 보겠다. n 자연수면 야이는 이제 음의 정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어 봤을 때 m자리에 마이너스 n을 집어넣었으니까 야이가 0제곱이 되면서 야이가 1로 가버릴 수 있잖아. 1로. 그러면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a n승분의 1로 정의할 수 있죠. 즉 역수로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의 마이너스 n을 우리는 a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역수로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2의 마이너스 2제곱을 여러분들이 2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정의해 나갈 수가 있다. 편하게 이제 해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의가 했구나. 그럼 이런 정의를 한 다음에 이제 출제자들이 이제 여러분들 수학을 가르치는 분들, 그럼 출제자들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지수를 정수로 확장해도 그냥 편하게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을 편하게 그냥 써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2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을 해도 거듭제곱이 곱셈이잖아요. 거듭제곱이 곱셈일 때 2의 지수의 덧셈 법칙을 써서 2의 1제곱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이를 바꿔가지고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2의 상수에서 2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써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써라. 그러면 이 지수가 정수로의 확장이 이제 조금 하게 되면 좀 편해져요. 왜 편해지냐면 그동안은 m하고 n이 같을 때 1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근데 지수를 확장함으로써 야이 역시도 a의 m 빼기 n으로 이렇게 해버리고 a가 0인 경우로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이런 이제 a의 0으로 그냥 표현해버리면 되는 거 야이는 그냥 a의 m 빼기 n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끝내버리면 야이가 앞에 게 크든 뒤에 게 크든 그냥 지수의 야이가 정수로 확장돼 버리면 그냥 빼버리겠다 이거 빼버리겠다. a의 n-n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거. 왜냐면 a의 n-n이 a의 0승이니까 1을 해가지고 m하고 n 같은 1이죠. 확장해 버리니까 그냥 지수의 뺄셈 법칙을 그냥 다 편하게 써버리겠다 이거. 이게 또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의 제곱 4제곱 나누기 2의 7제곱 하면 그동안은 야이를 뒤에 게 크니까 2의 7 빼기 4제곱에 1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지수가 정수로 확정해버리면 거듭제곱의 나눗셈에서 2의 4 빼기 7에서 2의 마이너스 세제곱해서 2의 세제곱분의 1에서 야이만 적어줘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확장해버렸으니까. 그렇게 확장이 해버리면 거듭제곱의 나눗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편하게 계산을 해 나갈 수가 있겠죠. 이런 a의 n-m을 쓰지 않겠죠. a의 n-m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야이는 a의 n-m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니까요. 야이는 계산하면 a의 n-가 가버리면 n-n에서 이런 형태도 지수의 뺄셈 법칙으로 그냥 편하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 여러분들은 지금 a의 11승 나누기 a의 23승 했을 때 그냥 a의 11 빼기 23에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표현해서 야이를 a의 12제곱분의 1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편하지 야이를 중앙문에 이 표현이 편하지 야이를 또 a의 23 빼기 12분의 1 해가지고 a의 11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굳이 적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근데 이게 지금 11 빼기 23 하면 마이너스 12 여기 12가 됐나요? 여기가 11인데 여기서 숫자가 바뀌었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정수로 확장해버렸을 때 이 모든 것 자체를 a의 n-n제곱으로 해도 어떤 상관도 없다. 편해져 버렸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기존에 있었던 이제 법칙들을 그냥 그대로 써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얘기. 확장해버렸을 때.
이런 것만 안 하면 된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2 곱하기 3에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으면 야 이거 편하게 2에 마이너스 2 곱하기 3에 마이너스 2 이렇게 편하게 써버리라는 거예요. 지수의 분배 법칙을 정수로 확장해서 편하게 써버려라. 편하게 써버려라. 이런 건 안 되겠죠? 이런 거. 왜냐하면 지수를 정수로 확장했을 때 밑은 제약 조건이 있어서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내용들은 결국 지수를 확장했을 때, 지수를 정수로 확장했을 때 밑은 0이 되면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수 법칙은 그대로 지수의 덧셈 법칙, 뺄셈 법칙, 곱셈 법칙, 분배 법칙은 편하게 쓰자. 그게 지금 수업의 이제 포인트인 거죠. 수업의 포인트인 거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고 지수를 유리수로 확장해보고 실수로 확장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수를 유리수로 실수로 확장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수의 덧셈 법칙, 지수의 곱셈 법칙, 지수의 이제 뺄셈 법칙, 지수의 분배 법칙 그대로 쓰게 하겠다는 얘기고 밑은 어떤 제약 조건만 있느냐 그것만 알아주자 이거예요. 밑에 조약 조건이 드는 거를 공부해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그냥 밑에 제약 조건만 달아주고 편하게 지수 법칙을 씁시다 이거예요. 결론만 얘기하면 유리수하고 실수로 확장했을 때 A가 0보다 크고 밑이 0보다 크다 이런 조건만 있으면 된다가 지금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2의 4분의 3제곱 이렇게 해볼게요. 너무나 어색하고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 정의한다고 치자고요. 2의 4분의 3제곱을 정의하자 생각해보면 야이를 정의할 때 기존에 쓰고 있는 지수 법칙은 그대로 유지시켜야겠죠. 지수의 곱셈 법칙을 만약 써서 얘를 4제곱 해본다고 할게요. 그럼 야이는 뭐예요? 2의 세제곱이 되겠죠. 4분의 3 곱하기 4는 2분의 3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야이를 내가 별표로 2의 4분의 3제곱을 만약 별표로 봤을 때 이 별표의 4제곱은 2의 3제곱 되겠죠. 그럼 별표를 어떻게 보겠냐면 별표를 4제곱 끝 2의 세제곱 이렇게 보겠다 이거. 즉 2의 4분의 3제곱을 4의 4제곱 끝 2의 세제곱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는 이렇게 약속해주자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약속해주면 정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 보세요. 2의 4분의 3제곱을 4제곱 끝 2의 세제곱 이렇게 있죠. 그럼 야이를 내가 만약 문자로 한다면 A의 n분의 m제곱은 n제곱 끝 A의 m제곱 이렇게 정의하겠다 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수를 우리가 유리수로 확장했죠. 그런데 이런 정의를 하게 앞서가지고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이너스 2의 이제 4분의 3의 4제곱 이렇게 했다고 볼게요. 야이를 만약 지수 법칙이 만약 성립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지수 법칙이 만약 성립한다고 한다면 야이는 마이너스 2의 어떻게 될까? 3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야이를 4분의 3으로 하지 말고 얘를 6분의 3분의 2 이렇게 할까요? 3분의 2 예를 들었을 때 3분의 2 이렇게 해볼까요? 3분의 2? 3분의 2 이렇게 해봅시다. 근데 이 설명보다 조금 더 좋은 설명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이걸로 갔으니까 이것도 좀 그대로 할까요? 좋아요. 마이너스 2에 4분의 3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A를 만약 4제곱 이렇게 한다고 칠게요. 죄송합니다. 그대로 갈게요 그냥. 그럼 야이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에 이제 지수법칙이 성립한다고 하면 3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다 이거예요. 야이를 만약 내가 별표로 봤을 때 별표의 4제곱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별표를 정의할 때 4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실수는 없다 이거죠. 4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실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정의할 때 이렇게 지금 누구로 확장했는데 유리수로 확장했을 때 야이가 음수니까 좀 곤란하다 이거예요. 곤란하다. 그래서 A가 양수라고 밑이 양수라는 조건을 달아버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이제 스토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확장해도, 지수를 확장해도 지수 법칙은 그대로 유지시키고 싶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에 2분의 1제곱, 2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y는 곱해줘가지고 1에 1제곱해서 1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마이너스 1에 2분의 1에 만약 제가 2제곱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야이를 계산하는 건 지수의 그냥 교환 법칙이 가능한 거니까 야이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봐본다고 칠게요. 이렇게 봐본다고 칠게요. 그러면 야이를 만약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야이를 만약 계산해서 마이너스 1에 2 곱하기 2분의 1제곱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이렇게 할 수 있냐. 야이들이 지금 같지 않다고.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제곱을 내가 이제 제곱해보면 1이 되겠죠. 1에 2분의 1제곱은 이제 1이 되겠죠. 1에 2분의 1제곱은 1이 되겠죠. 이걸 굳이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 제곱은 1인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지수 법칙을 쓸 때 야이가 음수이면 야이를 자연스럽게 지수 법칙을 쓸 수 없어요. 지수의 곱셈 법칙을 야이가 음수이면. 그러니까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됐을 때 곱셈 법칙을 편하게 쓸 수가 없어요. 곱셈 법칙을. 왜 곱셈 법칙을 편하게 쓸 수가 없어요? 편하게 써버리면 답이 달라지니까. 야이의 원래값은 1인데 야이하고 마이너스 1과 같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지수를 유리수로 확장했을 때 a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라 이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것도 적지 말 걸 그랬어요. 이것도 적으면 여러분이 더 헷갈려가지고 이것도 적지 말고 이것부터 그냥 적는 게 낫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마이너스 3일 때 제가 만약 여기를 4제곱하고 여기 4분의 1 제곱해버리면 야이는 지수법칙을 써서 계산하면 답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지수법칙을 써서 야이와 야이에서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1 쓰게가지고 야이들이 같다 할 수가 없다고. 3의 4승은 81이고 81 4분의 1은 4제곱은 81이니까 3이 돼버려가지고 같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서 야에게 이렇게 지수의 이제 곱셈 법칙을 쓸 때 야가 유리수로 확장됐을 때 야이가 이렇게 쓰고 싶다. 그래서 야가 양수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양수라는 얘기를 해놓고 결국 또 출제자가 말하는 건 뭐냐면 결국 이런 내용을 또 그냥 양수로 이제 위치 제약 조건이 걸리는구나. 그렇게 받아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그냥 편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어색할 수 있지만 처음에 2의 만약 3분의 1 제곱 곱하기 2의 3분의 2 제곱하면 거듭 제곱의 곱셈에서 2의 3분의 1 제곱 더하기 3분의 1에서 2의 3분의 3이니까 2의 1 제곱해서 2다. 이렇게 편하게 써달라는 얘기예요. 편하게. 그때 이 지수의 확장이 됐을 때 이 밑이 양수라는 것만 신경 써주고 기존 법칙을 그대로 쓰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색할 수 있지만 2의 4분의 1 제곱 곱하기 2의 3분의 1 제곱하면 어색하지만 2의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해서 편하게 써달라는 얘기지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가 나눗셈이었으면 거듭 제곱이 나눗셈에 있으면 지수의 뺄셈 법칙을 쓰시니 이렇게 편하게 쓰자 이거예요. 편하게 쓰자. 그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는 포인트예요. 문제를 제가 나중에 또 풀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왜 이제 9페이지 왼쪽 개념 강의와 오른쪽 개념 강의를 묶어버렸는지 아실 거예요. 왼쪽 개념 강의와 오른쪽 개념 강의를 묶어버린 얘기는 실수로 확장됐을 때도 그대로 제약 조건은 A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실수로 확장되는 부분은 교과서에 없어요. 교과서에 없는 거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증명하는 과정 자체가 고등학교 내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대학교에서 딱 이걸 잡아가지고 이 부분을 배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고 해서 나중에 그거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어떤 좀 아주 상위의 개념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2분의 1 들어서 가장 편한 거 루트 2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있고 내가 만약 야이를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했다면 야이도 그냥 편하게
여기 이 지수를 무리수로 확장했죠. 무리수로 확장했다는 것은 이제 실수로 확장했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편하게 i하고 곱해버려라. 2의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곱해버려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 그런 얘기. 여러분들한테 내가 2의 루트 2제곱, 2의 루트 2제곱 하면 그냥 거듭제곱의 곱셈이니까 2의 2 루트 2 이렇게 해버려라 이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이 지수를 무리수로 확장했죠. 이 무리수로 확장했다는 건 실수로 확장했다는 유리수예요. 유리수 다음에 유리수, 무리수 확장, 무리수 실수니까. 어쨌든 실수로 확장할 때 y가 0보다 크다는 조건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처음 배울 때 어색하고 이제 좀 속상할 수 있죠. 근데 하다 보면 된다. 그리고 지금 이런 내용을 앞서가지고 지금 9페이지의 오른쪽 개념 강의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거기 1등급 팁에 1번, 2번, 3번 이런 1등급 팁들이 있거든요. 요걸 지금 얘기하기에는 조금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문제 풀 때도 설명할게요. 1등급 팁에 보면 여러분들 이런 식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a의 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a의 x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식의 유형을 풀 때 여러분들 야이 볼 때 처음에 어색할 거예요. 왜 어색하냐면 안 써봤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야이와 야이는 서로 역수관계잖아요. 왜냐면 a의 x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a의 x 더하기 마이너스 x에 대해서 a의 영향적으로 1 되는 거니까 서로 역수관계죠. 지수법칙에서 당연히 a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이런 거 있어야 돼요. a가 어떤 수라는 게 없으면 이 지수를 실수로 확장시킨 거니까 a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거 지수법칙의 확장에서 지수의 확장에서 이런 형태가 있을 때 여기다 a의 x제곱 분모 분자의 a의 x제곱을 곱해서 풀 생각을 일반적으로 해주자. 바로 그게 일단 1등급 팁의 첫 번째 일품에서 지금 보니까 나중에 문제 풀면 또 설명을 하겠지만 물론 이렇게 안 풀고 다르게 푸는 이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a의 x제곱을 곱할 생각을 하자. 왜 그러냐면 야이를 분배법 쓸 때 1이죠. 야이를 전개하면 ax를 2번 곱하면 되니까 a2x겠죠. ax 곱하기 ax니까 a2x가 이렇게 되겠죠. 야이를 곱하는 순간 a의 2x 플러스 1이 될 거고 야이하고 야이를 곱하게 되면 a의 0제곱이니까 이제 1이고 마이너스 1 되겠죠. 곱해주면 a의 2x 이렇게 되겠잖아요. a의 2x 플러스 1, a의 2x 마이너스 1이라서 a의 x만 우리가 알아낸다면 a의 x를 제곱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적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수의 확장에서 분모의 역수끼리 더한 형태와 역수끼리 뺀 형태가 있으면 a의 x를 곱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나중에 되면 이렇게 너무 편해지고 자연스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빨리 선생님들이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표 여유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가서 이제 조금 쉬고 싶어서 조금 빨리 마무리하고 갈게요. 두 번째가 뭐냐면 1등급 팁에 보니까 이렇게 주어졌어요. A의 이런 형태가 있을 때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거 있을 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2의 x제곱이 막 54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여러분들은 뭐 2의 x제곱이 54 되는 수를 지금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아직 많은 걸 배우지 않았으니까 지수함수도 안 배웠고 이제 여러분들이 로그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런 제곱하면 54가 있는 수 이렇게 그냥 이 정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런 전제 조건이 있다고 칠게요. 이런 전제 조건이 있다면 출제자는 야이를 풀 때 어떻게 풀어줬으면 좋겠냐면 야이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x분의 1제곱 이렇게 하고 괄호를 쳐서 야이도 54에 x분의 1제곱하면 2는 54에 x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너무 문자로 해보니까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3의 x제곱은 여기를 선생님이 만약 27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은 x가 3이라는 걸 알고 있죠. x가 이제 3이라는 건 알고 있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칠게요. 또는 모른다고 치면 야이의 이렇게
x분의 1, 27분의 이렇게 x분의 1제곱해서 풀 수 있다는 얘기. 그럼 3은 이런 식으로 해서 27분의 x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힘들다면 여기 자체를 이제 명백히 줄 수도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주었다. 이런 식으로도 줄 수 있죠. 아니면 또 a의 세제곱은 뭐 a의 4제곱은 뭐 똑같은 형태인데 이렇게 됐다고 할게요. 우리가 이제 a 81로 할까? a가 3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모른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다가 a의 이런 식으로 4제곱분의 1에서 81분의 이제 4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a를 해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 구할 수 있다는 얘기. 4제곱분 81에서 a는 이제 3인 걸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겠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다 이제 a가 같다는 거니까 a 괄호 쳐서 x분의 1제곱하면 a도 괄호 쳐서 x분의 1제곱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라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생각 없이 바로바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예쁘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풀어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다 보입니다. 1대부터 잘해볼게요. 또 이제 더 없나요? 나머지 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A는 B equal C 이렇게 줘야되는 게 X, 여기 Y, Z에서 A, B, C가 달라지고 지수가 X, Y, Z가 달라진 이런 형태의 등식이 주어졌을 때 근데 이거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한 거 똑같아요. 얘네가 어떤 값을 갖는지 모르니까 밑도 다르고 지수 다르니까 어쨌든 등호가 성립하니까 특정한 값 K로 놓고요. AX는 K 이렇게 BY는 K, BY 제곱은 K, CZ는 K 이렇게 나서 A는 양변에 X분의 1제곱하면 A는 K분의 X1 제곱 B는 K분의 Y1제곱 C는 K분의 Z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여기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값 이제 K를 설정해 주면서 문제를 설정해 일정한 값 K를 설정해 줘가지고 밑을 다 K를 통합시켜 줘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정도만 얘기하고요. 선생님 아마 근데 내일도 좀 바빠서 문제를 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풀 수 있으면 왼쪽 오른쪽 왼쪽 마이를 풀도록 할게요. 어쨌든 8페이지 9페이지 왼쪽 개념 강의를 통합해 놓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강의 요 정도만 하도록 할게요. 9페이지 자 강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